자, 그러면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근데 여기는 잘 보세요.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했지 1차라는 얘기가 없죠. 그렇다면 이놈이 1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자, 일단 x에 대해서 정리 좀 하시면요. 좌변 정리하시면 ax-a고요. 우변 x 플러스 2가 되고요. 좌변으로 x에 대한 식을 넘겨주시면 a-1의 x가 되고 우변이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건 몇 가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a-1이 0이 아닌 경우, 그렇다면 당연히 a라는 놈은 1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 a-1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x라는 놈은 a-1 분의 a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a-1이 0이면요. 자, 그러면 a는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 1을 넣으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0 곱하기 x는 1 넣으시면 우변은 3이야. 자, 그런데 여기는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좌변은 0이고 우변은 3이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죠. 등호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놈을 우리가 불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불능이란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해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여기도 자, x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a-b에 x가 되고요. 자, a제곱이 넘어가시면 a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얘네들은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a-b에 a 플러스 b로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또 이렇게 봅시다. a-b가 0이 아니라면 자, a와 b가 같지 않다면 둘이 약분이 되겠죠. 그때 x라는 놈은 a 플러스 b가 되고요. 두 번째 a-b가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0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좌변 0 곱하기 x, 그리고 우변에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빠의 정이 아니죠. 자, 그래서 부정이란 얘기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살짝 넘겨 주시면 얘는 a 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6의 x가 남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변에 있는 놈은 a-2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좌변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자, 얘는 a-2에 a-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첫 번째 a-2가 0이라면, 즉 a가 2가 된다면,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좌변 0이고요. 우변도 0이기 때문에 얘는 자, 정할 수 없다. 부정. 해가 무수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a-3이 0이라면, 다시 얘기해서 a가 3이라면, 그러면 a가 3이기 때문에 좌변은 0이고요. 우변은 a가 3이면 1이죠. 얘는 있을 수가 없죠. 얘는 불능. 자, 그 다음 세 번째, 면 a가 2가 안 되고, 자, a가 3도 되지 않을 때는, a가 2가 아닐 때만 생각을 해볼까요? 자, a가 2가 안 되고 a가 3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네들은 약분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x라는 놈은 얼마다? a-3이다 라고 해를 찾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 계산 잘못했죠. 얘가 왜 a-3이야? 자, 얘는 a-3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가 단일한 해가 나옵니다. 그러면 a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a가 0이고 a가 3이 아니면 a가 0인 거 벌써 여기서 했기 때문에 요건 확인해봐도 똑같은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x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라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어라, 1차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따져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절대값 처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절대값이 한 개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를 우리가 좀 나눠 볼 겁니다. 첫 번째, 여기 절대값인데 한 개가 나오죠. 그러면 절대값이 성질은 벌써 배웠으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다시 얘기해서 x라는 놈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절대값은 의미가 없으므로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이놈은 2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 넘겨서 x라고 하고요, 얘 넘겨서 마이너스 5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분명히 범위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했죠. 그런데 x가 마이너스 5가 나왔다는 것은 얘는 해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겠습니다. 그 다음 x-1이 0보다 작다면, 그렇다면 x는 1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자, 우변 똑같이 2x 플러스 4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얘 넘어가시면 3x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다면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충분히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해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는 자,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절대값이 두 개일 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값이 두 개면 따로따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먼저 보는 거야.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x-3은 0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2는 0보다 작고 x-3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고, 자, x-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4개를 따져주는 게 맞는데, 얘는 확인해 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결국은 우리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3보다는 작다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는 두 개가 동시에 돼야 되는데 x라는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놈을 찾으래. 이런 수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 작으면 x라는 놈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야. 항상 절대값이 두 개일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중간에 하나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건 항상 버리게 됩니다. 자, 이놈은 항상 버리는데, 그러면 할 때마다 이놈을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서, 자, 우리가 저걸 버리는 범위를 처음부터 잡는 방법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여기 사실, 자, 여기 절대값 처리할 때 요걸 다 만족시켜 주는 것은 얘네들이 0이 되는 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뭘 한번 보시느냐면 수직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직선에서요, 0이 되는 데가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리고 3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세 군데를 나누는데, 자, 여기랑 자, 여기랑 이 세 군데를 나누면 실수 x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우리가 뭘 한번 보시느냐 하면
범위를 나눌 때요. 자, 일단 범위 나눌 때, 자, 음수 쪽에 해당하는 것, 작은 쪽에 해당하는 것은, 자,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자, 큰 쪽에 해당하는 것은 3보다 크거나 같다로 얘기하고, 중간에 표현되는 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범위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x라는 놈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왜 등호를 여기다가 붙였는지,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요 뒤에다 등호를 붙이시면요, 음수 쪽에 0이 되는 게 포함이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계산할 때 조금 애매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이거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x 플러스 2는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2를 더하면 0보다 작다. 3을 더하면 0 있죠. 얘는 1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느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을 아무거나 생각해 보는 거야. 마이너스 3 정도 넣어보시면 얘는 음수죠.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한 마이너스 4 정도, 마이너스 3 넣으면 여기도 음수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 7이다. 자, 이걸 직접 계산해보고 나중에 범위 찾는 거 되는데 요것도 나중에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겁니다. 둘 다 0보다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둘 다 0보다 작고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이고 넘어가시면 6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x라는 놈은 마이너스 3이라는 답을 찾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3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3보다 작대. 그러면 우리 직접 한번 해보자.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2를 더해.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요 놈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가 되고요. 3보다 작은 데서 3을 빼래. 그러면 음수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 놈은 7이랍니다. 그러면 x 없어지면 여기 무슨 말이 되느냐? 5와 7이 같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3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크거나, 자, 둘 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7입니다. 그리고 얘는 2x에 마이너스 1이고요. 넘어가면 얘는 8이 되겠죠. 그러면 x라는 놈은 4가 되고요. 여기도 가능합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4라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 해는 이렇게 두 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데 절대값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여긴 절대값 이외에 다른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범위를 따졌는데 여기도 똑같은데 이 절대값 우리 이렇게 되죠. 절대값 a가 b라면 우리는 요놈 a라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b로 봐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절대값을 무시하시고요. 자, 좌변에 있는 거 x 마이너스 1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1 무시하기 전에 적어놓자. 3 마이너스 x라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절대값 하나를 이렇게 무시하셨을 때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이 절대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걸 위에처럼 따로 범위 나눠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정리해 보시면 x-1은 플러스일 때는 3-x. 그러면 정리하시면 자, 2x는 4가 되고 x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자, x-1이 이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되고 둘이 없어지면 이상한 일이 생기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같대. 그러면 여기는 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는 그냥 자, 2라고 하시면 돼요. 자, 요 내용을 요거도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죠. 범위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위에처럼 범위 정해서 절대값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요게 지금 1차 방정식에서는 마지막 기본 문제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한번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자, 시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중학교 때도 했던 거라서 자, 우리 여기서 먼저 내용을 좀 확인할 게 좀 있죠. 자, 시침과 아날로그 시계에서죠. 분침이 자, 시침이 1시간과 1분 동안 직접 움직이는 게 몇 도 몇 도일까요? 시침은 자 봅시다. 1시간 동안 움직이는 것은 우리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자 어디서 어디까지냐 1시간 동안이라고 얘기하면요. 자 여기가 12시죠. 그리고 여기에 6시가 있고 여기에 자 9시가 있고 여기에 일단 3시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침은 1시간 동안이면 여기 1시 너무 각이 작나? 여기 1시 여기에 2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시침이라는 것은 1시간 동안 얼마만큼 움직이죠? 1시간 동안 우리가 요만큼 움직인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똑같아. 각은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시침은 1시간 동안 움직이는 게 360도를 얼마로? 1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3이고요. 그러면 시침은 1시간 동안 결국 30도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분침은요? 한 바퀴 다 돌죠. 그래서 분침은 360도를 다 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분 동안은 분침은 얼마나 움직일까요? 1분 동안 분침이 움직이는 거 먼저 볼게요. 그러면 360을 1시간은 6분이죠. 60분이죠. 그래서 60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분침은 1분에 6도를 움직이고요. 그러면 시침은 자, 몇 도로 움직일까요? 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1시간 지나가는 게 우리가 요만큼인데 요만큼을 일단 정리를 한 게 아까 우리 어떻게 됐었지? 요건 뭐 360을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30도였는데 30도가 다시 60등분 나눠지는 거니까 얘는 결국은 2분의 1도 움직인다. 그러면 1분의 시침은 0.5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게 있는데, 자, 어떤 자동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출발해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서 평균 속력 88km에 자, per-hour로 이 자동차가 28km 달린 순간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겹쳤다고 한답니다. 분침과 시침이 겹치는 시각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일단 또 시계 한번 구해봅시다. 괜히 지웠네. 일단 시계를 먼저 한번 자 그려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12시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자 6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9시가 있고요. 10시는 이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중심이 여기 있고 자 9시에서 10시 사이 그러면 대충 뭐 일단 시간을 한번 구해보시면 시침은 9시에서 10시 사이면 어디? 한 요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분침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얘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분침을 조금 더 길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분침과 시침이 겹치는 시간을 한번 구해보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 요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침이 자 부시침과 분침이 겹친다면 자 시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셔야겠죠. 시침을 그럼 이 정도 나누고 근데 여기에 분침이 얘랑 겹친대요. 그러면 얘는 분침은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두 개가 딱 겹친다는 얘기죠. 자, 시침을 조금 더 굵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침은 여기서 이 정도만
이렇게 되면 시침과 분침이 겹치는 게 딱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간은요, 9시 자, x분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찾으시면 된다? 이게 몇 분인지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한번 보자. 일단 먼저 뭐가 되느냐, 분침이 움직인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분침이 움직인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12시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얘는 이만큼을 움직여갔죠. 그런데 분침은 자 1분에 6도씩 움직였다. 그럼 얘는 얼마 움직인 겁니까? 그러면 자 6x만큼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시침은요, 시침은 중요한 게 어디서 움직였냐면 분명히 시침은 여기서 움직였어. 9시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럼 9시까지는 요만큼 일단 먼저 온 거죠. 그러면 여기가 몇 도지? 일단 기본적으로 270도는 먹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 분침이 움직인 것은 6x만큼이고 시침이 움직인 것은 일단 270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70도에서 1분에 0.5도씩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2분의 1x만큼 움직였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게 뭐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계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자 1번은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결국은 분침이 움직인 각도와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를 먼저 곱해놓고 시작하면요, 얘는 2, 6, 12x고요. 얘는 540이 될 것이고요. 더하기 x. 그러면 얘 넘어가시면 11x가 되고 540이죠. 그러면 x라는 놈은 얼마만큼? 11분의 54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1번 문제는 그러면 몇 시 몇 분이냐? 당연히 9시와 11분의 540분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좀 숫자가 더럽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동차가 서울 요금소를 출발한 시각을 한번 구해보랍니다. 자, 자동차가 움직인 시간 봅시다. 자동차는요, 움직인 시간을 한번 보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이 이렇게 되고 거리가 이만큼 된대. 그러면 88분의 28이 뭐가 된다? 자, 이놈이 속력분의 거리니까 시간이고, 우리는 분 단위로 생각을 하죠. 9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분 단위로 생각하니까 얘에다가 60을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러면 얘 계산하시면 자, 우리가 지금 얘가 이제 출발한 게 이제 요거는 이제 움직인 시간이고요. 자동차가 움직인 시간이고 분 단위로 계산했죠. 그러면 자동차가 처음 출발한 시간을 9시 A분이다 라고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요금소 출발한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시침과 분침이 겹치는 시간이, 이 분을 생각해야겠죠. 그럼 A라는 게 시침과 분침이 겹치는 게 11분의 얼마? 540인데 여기에서 움직인 시간을 빼버리면, 자, 빼봅시다. 88분의 28 곱하기 60이라는 걸 빼버리면 실제로 처음에 출발한 시간이 나타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3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서울 요금소에서 9시 30분에 출발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 1차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1차 방정식의 문제가 왜 별로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부정불능을 제외시키면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뭐가 좀 중요해지냐, 여기서 절대값 처리하는 거 그냥 방정식에 1차라는 얘기 없고 개수의 조건 찾아주는 거, 그리고 절대값 처리하는 거, 그리고 하나가 안 보이죠. 절대값과 거의 같이 쌍으로 나타나는 게 가우스 X가 지금 안 보이는데, 그 가우스 X는 아마 연습 문제에서 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1차 방정식에 대한 기본 문제풀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란다. 2차 방정식의 해를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여기에는 전부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해서 풀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1번 문제 하고 있죠. 1번 문제는 얘는 2a-2b가 나온대. 그러면 여기 2a 그리고 마이너스 2b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쟤는 x 플러스 2a에 그리고 x 마이너스 2b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요 놈은 0이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나타나는 그는 x는 마이너스 2a 또는 2b 이렇게 해서 근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두 번째 보시면 얘는 뭐 인수분해가 좀 귀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쪽에 다시 적어 볼게요. 자, ab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이렇게 적읍시다. 자, 집어넣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x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ab가 0이랍니다. 그럼 ab 일단 정리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 여기 a, 여기 b. 근데 a 제곱, b 제곱 있으니까 요거 b의 제곱, bx, ax 이렇게 되면 bx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bx 제곱, b 제곱 x.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a 제곱 x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bx-a에 그리고 자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네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 x라는 놈은 당연히 b분의 a 또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보시면요. 자, 여기는 지금 뭐가 나타나 있느냐. 여기에 절대값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범위를 좀 나눠 주실 필요가 있겠네.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x-1이 1보다 큰, 0보다 큰 거고요. x가 1보다 작은 경우 두 군데로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x의 제곱에 플러스에 3의 x-1에 마이너스 7일 거고요. 다시 정리합시다. x의 제곱에 그리고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0은 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 5 마이너스 붙이면 x란 놈은 얼마? 2 또는 마이너스 5가 될 건데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자, x가 2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 자 1보다 작을 경우 x 그리고 마이너스 붙이면 3에 x-1에 마이너스 7이겠죠.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 그러면 마이너스 4는 0. 여기는 4, 1 붙이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네. 그렇다면 인수분해한 거 결과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1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4가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해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해를 정리할 때는 x는 그냥 저놈을 적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1, 그리고 2. 이렇게 해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문제가, 자, 얘 2차항의수 지금 유리수 아니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쟤는 일단 유리수로 만들고 시작합시다. 1번 그러면 얘는 뭐 곱하면 됩니까?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 빼기 1이니까 당연히 x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리고 플러스에 자 이쪽에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2에 얼마?
루트 2 플러스 1에 x가 되고요. 플러스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네. 그러면 이놈을 이제 정리를 좀 해서 계산하시면 x의 제곱에 자, 요 두 개 곱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플러스에 얘가 2 루트 2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 플러스 1에 x 됐죠? 그리고 여기는 루트 2를 곱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2 플러스 루트 2는 0이다 라고 일단 식은 정리해 놓고요. 자, 얘를 지금 인수분해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거 인수분해 힘들죠? 그러면 뭘 한다? 인수분해가 힘들 때는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x라는 놈은 자, 2의 2분의 그러니까 2분의 자, 이거 조금 귀찮죠? 그럼 마이너스 b래. 그럼 마이너스에 2 루트 2에 플러스 1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자, 얼마? 예, 2 루트 2에 다가 플러스 1 제곱시키고 마이너스 4a시죠. 4에 a1이고 2 플러스 루트 2 자, 계산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 봅시다. 자, 일단 어디부터 계산 좀 해보느냐 하면 요 안에 거부터 계산 좀 해볼게요. 자, 안에 있는 얘네들 계산해 주시면요. 2루트 2 제곱시키면 8이고요. 거기다 1 제곱시키면 1이니까 9고 플러스 4루트 2가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얼마? 4 마이너스 4루트 2가 나오죠. 4, 2, 8이죠. 그러면 둘이 없어지시고 결론은 1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에 2 루트 2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 가능하죠. 그러면 요거 1일 때는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니까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는 일단 못 건드리고요. 못 건드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면 0이야. 그러면 둘이 약분시켜서 얘가 얼마라고? 자,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는 못 건드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그러면 또 약분시켜서 얼마?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근을 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놈의 근은 x라는 놈은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근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거 두 번째 하기 전에 이런 거 좀 지우고 합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여기는 여기 실수도 안 놔두는데 근호도 안 놔두는데 저기 허수가 가 있죠. 그러면 허수는 어떻게 할까? 자, 쟤는 당연히 i 곱해서 뭐 하자? 얘를 날려 주셔야겠죠. 유리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i 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에 2 마이너스 i의 x고요. 마이너스 그리고 자 이렇게 갈게요. 1 플러스 i에 곱하기 i는 0입니다. 이제 계산해 봅시다.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i 곱해주시면 플러스에 얼마냐? 자 2i에 그리고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거에 x 그리고 요놈도 마이너스 1 일단 갖다 붙이고요. i이고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근데 앞에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거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어떻게 고친다? 양수로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양수로 만들어 볼게.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 인수분 하실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럼 얘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자, x라는 놈은 자 ba분의 결국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에는 자 2i 플러스 1 갖다 놓으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자, 요 마이너스 붙여가 제곱하나 이렇게 제곱하나 똑같습니다. 2i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에 i 마이너스 1 이렇게 놓고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 또 안에 있는 거 정리 좀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요놈 제곱시켜 볼게요. 2i 제곱시키면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에 더하기 1이면 그냥 마이너스 3으로 합시다. 에 플러스 4i가 되고요. 뒤에 거 마이너스 4i에 플러스 4가 되고 얘들도 결국은 1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놈은 자 똑같이 2분의 2i에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저 근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2분의 얼마? 2i 하나 나오실 거고요. 마이너스면. 그리고 2분의 2i 플러스 2 해서 얘 약분시키면 i 플러스 1이고요. 얘 약분시키면 i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해는 얼마라고? 뭐 얘기 또 적을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에 해는 i 또는 i 플러스 1, 1 플러스 i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자, 2차 방정식에 자, 혈내근의 성질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뭐부터 얘기하라고 하느냐 하면 a 플러스 bi, b는 0이 아니라요. 이것이 이 2차 방정식의 해일 때 a 마이너스 bi도 이 2차 방정식의 해임을 보여라. 단 a, b, p, q는 실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놈이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해면 직접 x라는 놈이 a 플러스 bi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놈을 직접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럼 직접 넣어 보시면 a 플러스 bi의 제곱에 플러스 p에 a 플러스 bi 에 플러스 q는 0이라는 놈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 이놈 제곱부터 좀 시켜놓고 가셔야겠죠. 자, 이놈 제곱을 해주시면요. 자, 양변 제곱 해봅시다. x제곱이고 bi 제곱 이러면 b 제곱 i 제곱이면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나올 것이고 플러스 2abi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실수 그러면 요거도 한번 생각해 볼까? pa 플러스 pbi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좀 쪼개 봅시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여기 실수 부분 그리고 여기 실수 부분 뺐죠. 그럼 여기도 실수 부분 뺍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pa 그리고 또 여기에 실수 부분 하나 더 있죠. 플러스 자 q 그러면 실수 부분 나왔고요. 허수 부분은요. 자 2abi pbi 자 그러면 2ab 플러스 pb의 자 i는 0입니다. 당연히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둘 다 0이 되는 게 맞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나 정리를 하나 해 놓으시고요. 그런데 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다면 이놈도 근이냐? 그럼 저놈도 한번 넣어 봅시다. 직접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a-bi라는 놈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p에 a-bi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q는 0이랍니다. 이놈이 근이 되면 0이겠죠. 그럼 이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럼 요놈도 당연히 뭐한다? 요놈 제곱시켜 봐야겠죠. 그럼 제곱시켜 보시면 똑같습니다. a 제곱 나오고요. 요거 마이너스 b의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ab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실수끼리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글이고요. 더하기 pa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q가 있습니다. 자, 요게 실수 부분이고요. 그리고 허수 부분은요. 자, 이쪽이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를 빼버립시다. 그러면 자, 2ab 그리고 플러스 pb의 자, i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여기 찾았던 거 중에 이놈 0인 거 확인하셨죠? 이놈 0입니다. 똑같죠? 뒤쪽도 뭐 여기 마이너스를 빼고 나니까 완전 지금 똑같은 상태죠. 그래서 여기도 0이야. 그럼 결론은 뭐야? 얘가 0이야. 0이 된다는 얘기는 얘도 자 a-bi도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 증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켈레근의 성질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켈레근의 성질. 일 때,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요. 여기에서 조건 하나씩 붙여 가볼 건데요. 자, 이거의 a, b, c라는 개수가 이렇게 합시다. 이놈의 한 근이 이렇게 봅시다. a 플러스 b 루트 c 이렇게 해서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이런 식으로 나올 때요. 이거 단 a, b, c는 0이 아니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a는 0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a가 0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게 조금 문제가 생기죠. 문자가 겹치죠. 그래서 이제 요걸 뭐라고 a, b, c, d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루트 d 이렇게 갑시다. 이러면 되겠죠? 자, 요거 근이 이렇게 나오고 a, b, c가 유리수이면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은 무리수 포함한 실수 범위에서 나오고요. 얘가 유리수이면 자,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다른 한 근은 그 한 근 x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루트 d다 라고 해서 이거에 켤레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놈의 근에서 x가 자 이렇게 해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i 이렇게 허수 복소수 범위까지 나오고요. 이번에는 a, b, c가 실수일 때 실수이면 자 다른 한 근은 반드시 이놈의 켤레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방금 정리했던 거니까. 그래서 요놈 정리를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게 자 근호를 포함한 뭐가 나오고요. 자 실수가 나오고 실수 바로 밑에 단계인 유리수에서 개수가 다 나오면 켤레근을 갖는다.
허수 포함한 복소수 범위에서 근이 나오고, 자, 개수가 한 단계 낮은 실수이면 반드시 다른 한 근은 켤레 근이 나온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 하나가 1 플러스 i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생각할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이면, 저 뒤에다 적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놈의 자, 한 근이 x가 1 플러스 i이면, x는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i 도 근이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입니다. 뭐가 없죠?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돼요. 여기에 이고 A, B, C가 모두 실수이면 이라는 얘기가 추가가 되면요, 그러면 맞는 말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요게 켤레근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자, 여기에는 2차 방정식, 요 식이 아주 중요하죠. 자, 이 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얘기할 때, 자, 이렇게 봅시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 0이다의 한 근을, 자, 오메가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그리고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한 근이, 이거 실근 안 나오죠? 오메가라고 얘기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내용이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에 곱하기 x라는 놈이 오메가 한 허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실수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 어차피 0은 아닐 겁니다. x라는 놈이 1도 아니야. x-1을 한번 곱해봐. 그러면 x-1을 곱하면 x, 요 놈이 어떻게 된다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런데 이거의 근은 여기에 근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자,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물론 요거 다 3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허근의 성질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거, 요 놈이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요놈의 한 허근 오메가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거는 2차에도 해가 되겠죠.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리고 오메가의 세제곱은 1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보시면 오메가의 101제곱은 99제곱에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오메가의 100제곱은 오메가의 99제곱 곱하기 오메가가 되고요.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3의 배수니까 이놈 얼마입니까? 요놈 1 나오겠죠? 요놈도 1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남는 건 뭐냐? 오메가의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의 값이 얼마냐? 이거 0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봅시다. 1 플러스 2오메가 플러스 3오메가 제곱은,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1 플러스 2오메가에 플러스 3오메가의 제곱에 플러스 여기서 4, 5, 6에서는요 뭐 한번 해볼 거냐면 4, 5, 6에서는 오메가 세제곱을 한번 꺼내 볼게요. 오메가 세제곱을 꺼내시면 4 플러스 5 오메가의 플러스 6 오메가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자, 그런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6제곱은 당연히 1이겠죠. 그럼 여기 그냥 플러스 7 해놓을게요. 자, 그런데 뭐가 오메가 세제곱 1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계산만 하면 되죠. 그렇다면 더하시면요 1 더하기 4 더하기 7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1, 4, 7이면 12가 되나요? 자, 12에
2오메가에 5오메가 그러면 플러스 7오메가가 되고 3오메가 제곱 플러스 6오메가 제곱하면 9오메가 제곱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여기 정리 한번 해보고 차수 내려봅시다. 이걸 나눠봐도 돼요. 우리 나누기 한번 해볼까? 일단 두 개 다 해봅시다. 얘 차수를 내리면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놈을요 어디에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오는 게 12 플러스 7오메가에 플러스 9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12에 7 빼기 9니까 마이너스 2오메가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9면 12에서 9 빼면 3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이렇게 답이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A는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2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 이렇게 차수 내리는 게 조금 힘들다면요 뭐 하시느냐 하면 자, 이렇게 그대로 나누기 해봅시다. 자, 9오메가의 제곱에 플러스 7의 오메가에 플러스 12를 뭘로 나눈다? 요놈을 오메가의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의 플러스 1로 나눠 봅시다. 9 떨어지죠. 그러면 9오메가 제곱에 플러스 9오메가의 플러스 9입니다. 자, 그러면 빼주시면 날리고 7에서 9 빼니까 마이너스 2오메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요 놈은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로 봤을 때 몫은 9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오메가 플러스 3 해서 결과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 문제가 일단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고, 그러면 요거 풀고 나면 2차 방정식의 기본 문제는 일단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잘라내었다. 자, 요게 정사각형이란 얘기죠. 요 전체 직사각형이고, 남은 직사각형과 처음 직사각형이 닮은 꼴이랍니다. 그때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게 있나? 근데 우리 비율만 하면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 여기 가로의 길이가 좀 길죠? x라고 합시다. 그리고 비율이니까 뭐 요거 비율 나오면 요거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요거 1이라고 해볼게요. 이거 AB 이렇게 해도 돼요. 요거 잘 힘들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 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도 당연히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전체를 우리가 자,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자, B-A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놈들은 자, 봅시다. 남은 직사각형이 어딥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놈과 처음 직사각형이 닮았대요. 당연히 처음 직사각형의 자, 세로의 길이 A 대 가로의 길이 B는 자, 요놈이 자, 요게 좀 짧은 거죠. 그럼 여기는 B-A 대 얼마? A 이렇게 갈 겁니다. 요놈 가지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B의 B-A는 A 제곱이고요. 자, 그리고 A 제곱은 요거 A 제곱 먼저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자,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한번 볼 거냐 하면 직사각형 짧은 변에 닮은 꼴일 때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를 한번 구해보래. 원래 있던 직사각형 봅시다. 짧은 변은 A입니다. A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비리. 그럼 우리는 뭘 찾으라고 하느냐 하면 A 대 짧은 변의 비리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B는 결국은 요거 B의 값을 B분의 A로 찾으란 얘기죠. B분의 A는 자 요놈 이렇게 해봅시다. 양변을 B제곱으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자 B분의 A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나누면 B분의 A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B분의 A를 내가 살짝 치환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B분의 A라는 놈을 내가 찾는 놈 T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자, T의 제곱 플러스 T-1은 0이고요. 그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죠. 그러면 자, T는 2분의 얼마 나온다? 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루트에 1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오는데 B분의 A는 비율이니까 음수. 자, B도 0보다 크고 A도 0보다 큰 변의 길이니까 여기는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찾고 있는 B분의 A라는 놈은 얼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당연히 B분의 A라는 놈이 0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을 이걸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놈을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귀찮긴 한데요. 나중에 어차피 비율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이쪽에 한 변의 길이를 1로 잡고 전체를 그냥 x로 잡아버리고요. 그러면 여기가 x-1이겠죠? 그래 놓고 요 비율 세우면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하기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뭐 A, B 이렇게 사용해서 했다고 치고 요걸로 답을 구해 드렸습니다. 자, 기본 문제는 다 풀어 보셨으니까 같이 연습 문제도 몇 개만 추려서 풀어 보도록 합시다. 자, 어김없이 나왔죠. 아까 가우스 얘기했던 거 잠깐 봅시다. 자, 가우스 X 정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요 식을 봅시다. 자, 요 놈을 만족하는 모든 X의 값의 합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 정수입니다. 그리고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면요. 얘 한번 봅시다. 그냐면 여기 X에서 정수 빼고 2 더해서 결국 결과가 정수 나오려면 여기 그냥 생각해도 자, X는 정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X가 정수다. 자, X가 정수라면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X가 정수면 가우스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정수면 가우스 X와 X는 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같다면 둘이 빠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식 남아있는 것만 정리해 주시면 3분의 x 플러스 2의 가우스 값이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게 3분의 x 플러스 2의 범위 확인할 수 있죠. 얘가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3 곱하면
x 플러스 2는 6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 2씩 빼면 당연히 이제 나오는 게 x라는 놈은 4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은요. 얼마가 있다? 4, 5, 6이다. 그럼 요걸 다 더하면 결과는 1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죠. 그 다음으로 볼 내용은 이제 7-3번 연습 문제. 여기는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냐? 자, 여기는 항등식에 대한 내용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놈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1을 회로 가진답니다.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항등식이 나와 있으면 일단 이 항등식과 요 해가 나와 있다는 얘기를 볼 때 k에 대해서 정리하고 x는 1을 넣어도 되고요. 아예 그냥 x에 1을 넣어 놓고요. x에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k에 플러스 p에 플러스 자 qk에 플러스 q는 0이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k의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되니까 k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1 플러스 q에 k에 플러스 p 플러스 q가 0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 k 상관없이 이게 나오는 값들은요. 얘 0이고 얘 0이죠. 그래서 q라는 놈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q가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p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p는 당연히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둘의 곱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 켤레근의 성질에 관한 문제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일단 0이 아닌 새 실수라고 나와 있고요. 실수라고 나와 있고 이놈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답니다. 이때 이 방정식의 해를 알파와 알파바로 하래라. 다음 방정식의 해를. 근데 이놈은 알파가 이놈의 해면 알파바도 이놈의 해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정리해 놓을게. 알파를 먼저 한번 넣어 보시면 a에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b 알파의 플러스 c는 0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되겠죠. a의 알파바의 제곱 플러스 b의 알파바 플러스 c도 0일 겁니다. 해가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한번 볼까? 이놈의 해를 알파와 알파바로 한번 나타내 보라는데 만약에 자, 이 식을 내가 그냥 간단하게 fx라고 합시다. fx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에 f에 알파를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a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b 알파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얘하고 조금 뭐가 좀 비슷하긴 하죠. 비슷하긴 한데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요걸 꺼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놈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면요. a에 똑같이 이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넣어봐야 알파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알파 들어가면 플러스 b알파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c야. 이러면 똑같죠. 그러면 0이야. 그러면 이놈은 요 놈이 A, B, C 어차피 다 실수라는 거 알고 그렇다면 요 놈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이 이거의 근이네. X가 마이너스 알파. 그럼 요 놈의 켤레 근도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의 바도 이놈의 근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수가 완전 자리 바뀌었죠. 자, 자리 바뀌었을 때는 어떤 짓을 한번 해보냐면, 자, 이놈을, 요거도, 자, 두 번째, 요 놈을 한번, 요거 두 개는 좀 외워놓으면 되는데, 특히나 두 번째 거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얘를 CBA의 개수들이 바뀌어버린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사실, 원래 이 개수가 이렇게 잡혀있던 해의 근이 알파라고 하면 요거 개수 바뀌면요 사실 이거 역수가 이거 근이 돼.
한번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A 알파분의 1을 한번 넣어볼게. 요놈을 gx라고 할게요. 요놈을 gx라고 하고. 그러면 g의 알파분의 1을 한번 넣어보는데, 그럼 얘는 c 곱하기 알파의 제곱분의 1 더하기 b 곱하기 알파분의 1 플러스 a는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 뭐 할 거냐면요, 여기서 알파 제곱분의 1을 한번 빼내기 한번 해봅시다. 묶어내기 하시면 남는 거 c고요, 플러스 b알파가 되고요, 플러스 a 알파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런데 또 확인했었죠. 요놈은 r가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얘도 0이라고. 그러면 얘는 자 x가 알파분의 1이 근이 되고요. 그리고 CBA 전부 실수니까 이놈의 혈내근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알파분의 1의 반대, 이놈은 실제로 알파바분의 1 반이니까 1은 어차피 실수니까 바 붙여봐도 필요 없고요. 이거는 알파분의 1 이렇게 해서 근이 요거 두 개로 나타난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뭐냐, 자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에 한 해가, 이거는 뭐 허수든 아닌데 상관없습니다. 요놈일 때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의 해는 x는 반드시 마이너스 알파는 가지게 되어 있고요.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해는 뭘 가진다? 원래 거의 역수를 해로 가진다. 여기까지는 좀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계산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다 풀어보셨고요. 뒤에 문제는 활용과 아까 허근에 관한 성질, 오메가에 대한 성질 몇 가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인 풀이는 아까 한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방정식 부분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